안녕하세요. 오지은 변호사입니다. 저만이 할 수 있는 얘기에 관해서 생각해 보던 중 임모군 아버님께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환자실 간호사 얘기 궁금하다고 의견을 주셨기에 그곳 중환자실 ICU 인텐시브 케어 유닛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만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했으니 일단 본격 제 자랑을 깔아보겠습니다. 오변은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합니다. 서울대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SICU라고 하죠. 4년 6개월 정도 근무했고요. 갑자기 때려치우고 로스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외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법무법인에 잠시 있다가 의료중재원에 입사했습니다. 의료중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고요. 의료 분야의 감정단, 법률 분야의 조정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감정단의 실무자인 조사관과 조정위원회 실무자인 심사관을 모두 역임한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내에 저밖에 없습니다. 즉, 의료 분쟁에 관한 의료와 법률 분야의 실무를 둘 다 잘 아는 변호사라는 거죠.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도 모를 때에는 스스로 얘기하고 다니는 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라 저는 제가 얘기하고 다닙니다. 암튼 중재원을 한 2년 넘게 다니다가 그만두고 개인 사무소를 열었었고요. 지금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변이 맡아온 역할은 간호대생이었다가 간호사가 됐고요. 갑자기 백수가 되었다가 결혼을 하여 유부녀가 됩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살다간 이도저도 안 되고 발달과업, 간호대 나오셨으면 아실 거예요. 발달과업, 그것도 마치지 못하겠구나 해서 학기 중에 갑자기 출산을 합니다. 발달과업이 뭐냐면 다들 치료해야 하고 싫어하시는 그 고정관념. 언제 결혼하고 언제 애를 낳고 이런 거요. 제가 또 발달과업 수행에 집착을 좀 많이 합니다. 어쨌든 애엄마 수험생이 되어 캐리어에 법서 넣고 끌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제 영어 이름이 그레이스인데요. 몇몇 분들이 제가 끌고 다니는 캐리어를 보면서 그레이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암튼 애까지 낳아서 키우며 세상 처절하게 공부하다가 변호사가 되었고 지금은 말 많고 생각 많고 우라 많은 워킹맘 변호사로 살고 있습니다. 참 정신없고 화려하죠? 그 과정이 정말 지랄발랄했습니다. 암튼 중환자실 이야기 해볼까요? 첫째, 중환자실에서는 수많은 기계 속에서 사람이 살아나거나 죽는 과정을 지켜보며 일합니다. 그게 일상이에요. 중환자실은 최첨단 의료기술이 집적된 현장인데요. 어떤 사람은 같은 치료를 받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매일 접하다 보면 인생 무상, 미신, 결론은 로또? 이런 걸 자주 떠올리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매우 아이러니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죠. 뜬금없지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밤에 어떤 환자가 사망하면 희한하게 한밤중에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혼자 타거나 하는데도 미 소리가 나면서 문이 안 닫힌대요. 저승길에 친구 데려간다는 말처럼요. 그래서 병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밤에 다니다가 엘베가 안 닫히고 그러면 누가 또 한 분 가시는구나 한다고 합니다. 호텔 델 루나를 제가 참 재밌게 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생각나네요. 중환자실에서는 밤에도 응급 상황이 자주 벌어져서 야간에 주간처럼 일하느라 급한 약을 가지러 약국에 가거나 혈액은행에 피 가지러 가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일을 하시던 조무사님께 직접 들은 얘기예요. 아무튼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둘째, 머릿속 바쁜 건 그렇다 치고 실제로 몸이 바쁜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병동 간호사님들도 고충이 있으시지만 일단 제가 사회생활을 중환자실에서 시작했으니까 말씀드려보면 화장실에 못 가고 밥 못 먹는 건 부지기수고 물 한 모금 못 먹고 생리대 못 갈고 일한다는 거 사실입니다. 환자를 두세 명만 보는데? 정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다만 매일 모든 인력의 100%가 다 그런다기보다는 그런 일들이 정말 흔하고 많이 일어납니다. 무라일체라고 하나요? 일하고 있는 자신을 잊을 만큼 매우 바빠요. 이건 매일입니다. 근데 사람이 바쁘면 어떻게 되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 현장을 알면 실수를 안 하는 것 자체가 미스테리다 라고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다들 잘 모르셔서 그렇지 모든 상황마다 다 사고가 날 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이 돌아가는데요. 일하는 의료인들이 체력과 멘탈을 갈아서 그 공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건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더 우려되는데요. 아무튼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해보죠. 중환자실 환자는 거의 모든 상태에 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간호사가 두 침대 옆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데 그 틈새, 그 찰나에 뭔 일이 날까봐 알람 설정도 다 되어 있어요. 아주 삑삑대고 난리 전쟁 부르습니다. 그런데도 그 잠깐 새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주식하시는 분들 영화나 뭐 이런 데서 가끔 보면 화면에 그래프 같은 거 막 보면서 밥 먹으러도 못 가고 막 컵라면 같은 거 먹는 거 막 보신 적 있죠? 근데 이 그래프나 숫자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환자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환자인데 그래프나 숫자가 막 지나가고 그거에 따라 막 알람 울려대고 울리면 뭔지 봐야 되고 보면 직접 개입하거나 보고해야 되고 보고한 다음에 오더 뜨면 수행해야 되고 의식 없는 분들은 기계가 불러대고요. 의식 있는 분들은 환자들이 불러댑니다. 의식이 있는데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미칩니다.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은 중환자실에 계시는 것만으로 정신이 몽롱해지시는 경우도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창문 없는 경우도 많고요. 다들 같은 유니폼 입고 얼굴만 바뀌는 것 같은데 와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의식이 있으면 중환자실에 있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듭니다. 그럼 그 힘든 거 누가 다 받아주나요? 붙어있는 간호사들이요. 중환자실 간호사는 문득문득 이러다 삐끗하거나 내가 잊어버리거나 너무 과하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중환자실에선 그 실수로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일이에요? 중환자실 업무가? 일반 업무랑 같아요? 그럼 뭐 날 때부터 중환자실 간호사인가요? 이거 미칩니다. 정신적으로도 중환자실 간호사 너무 힘듭니다. 제때 보고하고 오더가 나오는 상황 그런 거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 진짜 레알! 1년 중에 손에 꼽습니다. 의사랑 연락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아무리 연락해도 없어요. 방송 내도 연락 안 와요. 수술장, 병동, 응급실, 시술실, 검사실 어디에도 없으면 복도에서 멱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환자가 의사 오더가 없어서 문제되는 상황 없을 것 같죠? 많아요. 그럼 그때 손 놓고 일 안 하면 되니까 편하고 좋겠네. 레알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다 환자 죽으면요. 이거 알면 못합니다. 저 그만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신기한 게 환자가 협조가 안 되거나 하는 상황이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억제대를 적용합니다. 소위 묶는다고 하죠. 근데 그거 환자분들이 기가 막히게 풀어요.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분들도 이게 동물적인 본능 같은 거라서 묶인 거, 거추장스러운 거 잡히면 다 잡아 빼고 풉니다. 풀려고 하는데 안 풀리잖아요? 집어던질 거 찾고요. 집어던질 게 안 찾아지죠? 발길질해요. 환자 곁에서 챙길 게 많아요, 간호사가. 그래서 곁에 갔다가 물리거나 꼬집히거나 발길에 채이거나 몇 년 전에는 실제로 환자가 깨물어서 간호사 손가락 잘린 사건도 있었어요. 저도 뭐 멍들어서 약 바르고 파스 붙이고 그거 바르면서 구석 가서 울고 아무튼 별 그지 같은. 근데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발길질 하다가 의료진이 맞으면 다리도 묶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소리 지르고 욕합니다. 쌍욕도 많이 먹어요. 무슨 년 무슨 놈 이런 건 욕 같지도 않아요. 중환자실은 환자가 걸어서 돌아다니는 개념이 없는 공간이에요.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오면 사고인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환자들이 힘들어해요.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특히 남자분들. 제가 간이식 수술받은 환자분 간호했던 분 중에 소위 그 조폭이라고 하죠. 그 수장이신 분이 계셨어요. 본인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오게 해주면 그렇게 보호들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잘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그때 걔예요. 제가 그 밤에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격리방에서 간호사 몰래 환자가 침대에서 나와서 간호사가 뒤돌아 있는 사이에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간호사가 인지료되는 상황도 있었어요. 엄청나죠?
저 신규 때 봤던 가장 공포스러웠던 장면들이 뭐냐면 피치라고 이런 거? 그런 건 막상 보면 할 일이 연락이 많아지겠네. 뒤터나고 주고받을 얘기가 많겠구나 하면서 한숨부터 나오지 어머 피다 무서워 이런 생각 안 듭니다. 아무튼 제일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옆 환자를 보고 몸을 돌렸는데 환자가 침대 옆에 발바닥을 딛고 서 있는 거예요. 나랑 눈높이가 맞는 거지. 응? 되게 낯설다? 는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휙휙 지나가요. 분명히 내가 5분 전까지도 손 묶여 있는 거 봤는데 내가 내 손으로 묶었는데? 완전 개소름. 있던 관 빠져서 막 피 흘리고 막 그런 TMI는 일단 생략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담당 간호사로서 더 타이트하게 묶죠. 못 빼게, 못 풀게. 그거 관 하나 빠지면 어떤 관들은 수술실 가서 수술하면서 넣은 것도 있어요. 그 관을 넣은 목적이 있는 건데요, 치료적으로. 근데 그 관이 빠지면 환자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싸고 이런 건 생각도 안 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환자를 위해 묶습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아니 의료진이 무슨 다 사이코들도 아니고 사람 묶는 거 그거를 남들 다 보는 병원에서 막 그러는 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보호자 면회 시간에 보호자들이 오시면 아니 왜 우리 착한 엄마를 자꾸 묶어? 그럽니다. 옆에 간호사 있는 거 아니까 대놓고 뭐라고는 안 하시는데 들으라는 거죠. 그 순간에 또 거짓말같이 환자가 의식이 명확하지도 않으신데 잠깐 명확해지신 건지 어떤 건지 낮게 읊조려요. 나쁜 년. 주어 없습니다. 근데도 보호자가 도끼눈을 뜨고 잡아먹을 듯이 쳐다봅니다. 왜 묶어요? 팔에 자국 난 거 봐!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이거 관을 자꾸 손으로 빼시더라고요. 침대 밖으로 자꾸 나오시려고 해서요. 그러면 딸이 이러죠. 엄마 그랬어? 그럼 안 되지. 그러지 마. 이러면서 다시 간호사를 쳐다봅니다. 아니 말로 하면 다 알아듣는 분인데 아니 왜 사람을 묶기는? 진짜 다시 생각하니 우라가 치미는군요. 심지어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인수인계를 받아서 하고 일하는 중간에 옆 동료 환자가 응급 상황에 빠지면 가서 돕기도 해야 돼요. 그러다 삐끗하면 다 같이 줄줄이 엮이는 거고 이거 해본 사람 아니면 말로 다 못합니다. 중환자실 간호사 개고생 이야기 이거 한 주제만 가지고도 영상을 몇 개는 뽑을걸요? 아니다. 아예 그냥 채널을 하나 팔 수도 있을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 괜찮은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변은 의무기록을 볼 때 그때의 상황들이 머릿속에 쫙 지나갑니다. 빙의 내지는 감정이입이 됩니다. 그런 상황은 법의 잣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죽거나 사는 상황이거든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 최악 대 차악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될까요? 선이란 개념은 어울리지 않아요. 중환자실에서는. 아까 오변이 상황극한 그 상황이요. 환자 인권 생각하면 묶으면 안 되죠. 간호사를 더 배치하든가 보호자를 데려다 놔야 되는데 간호사는 없고요. 담당 간호사가 시간은 더 없고요. 보호자를 앉혀놓을 수도 없어요. 중환자실이 얼마나 감염 등에 취약하고 여러 가지로 위험한 공간인데요. 저 면회하러 왔다가 보호자가 충격받아서 쓰러지는 것도 본 적 있어요. 그분 응급실 내려보내서 입원 수속 밟아서 입원하셨어요. 지병이 있으셨거든요. 만약에 그냥 알람 시계 같은 거 생각하고 기계 알람 끄는 거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도 엄청난 실수 내지 범죄 현장인 것처럼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슈화될 수도 있는 공간이에요. 알람 껐다가 환자 죽은 다음에 그 상황을 알게 되면 어떡해요? 몇 분 사이에 죽거나 식물인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환자실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보다는 차악을 선택하게 되죠. 근데 그걸 다 악하다! 고만 판단하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셋째, 그렇게 바쁜 와중에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가면 바쁜 간호사는 나쁜 간호사가 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전문직에나 해당되는 개념이죠. 법이 정해둔 선을 넘어가서 환자를 살리기도 하지만 그 선을 지키려다가 환자가 죽기도 합니다.
그때의 상황, 환자의 상태 등을 자세히 전체적으로 봐야 의료진, 특히 간호사의 주의 의무와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쁜 것 자체에 감정적으로 공감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실수가 모두 용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의 잣대로 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제 무한 용인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법을 만든 이유가 뭔데? 지키라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간호사 선생님들 법 제대로 보신 적 없죠? 법이 뭐야?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제가 알아요. 그거 제대로 보면 임상에 못 있지. 다 들고 일어날걸요? 누구나 처벌받는 걸 두려워하죠. 아니, 문제 상황에 놓이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눈앞에서 환자가 죽어갈 때 의료인은 그 생명을 지킬 생각을 먼저 하게 되지 처벌받는 상황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요. 의료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먼저 떠올리게 되면 더 이상 환자를 위해 무언가를 할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다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환자 측을 보고서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되는지 짚어내는 게 의료 분쟁 상황에서 중요하고요. 그것 때문에 오변은 기록에 집착하며 상담을 받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명백한 잘못임에도 그걸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걸 비의료인의 관점에서만 자꾸 주장하시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뭘 잘하냐면 상황을 듣고 그 사건의 사이즈를 잘 잽니다. 이를테면 이건 소송 갈 거, 청구액 얼마 정도? 이건 합의할 거, 얼마에서 시작하되 얼마까지는 받을 거 또는 줄 거? 이런 식으로요. 왜냐면 제대로 할 얘기만 하고 말로 안 되면 조정 신청을 하든 소송을 하든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안 되는 거면 그냥 잊어버리셔야 되거든요. 저랑 만나서 욕할 거 같이 시원하게 해버리시고 잊으시기도 합니다. 판례가 없다고 정의는 아니지만 그 팩트를 판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이 있으니 그거 가실 분들은 저랑 손잡고 가시면 되고요. 그런 걸 상담하면서 논의하죠.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환자들이, 보호자들이, 의사들이 같은 간호사인데! 라고 흥분만 하실 게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하시려면 정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죠. 오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 현장, 구체적인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실수해봤고요. 싸워봤고요. 욕먹어봤고요. 맞아봤고요. 우라가 치밀어봤고요. 오죽하면 관두고 지금 이런 업무를 하고 있겠습니까? 기록엔 현장이 담겨있고 저도 그 기록을 작성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털면 웬만한 건 다 털려요. 자, 저를 가지세요! 사회 속에 의료가 들어왔고 이제는 그 현장을 내시경 수준으로 들여다보고 미키마우스 귀를 걸고 들어보게 됩니다. 그 이해 수준, 관용 정도는 의료인만의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변의 꿈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꿈을 꾸는 동시에 일부분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 관련한 분쟁, 의료 사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법적 분쟁을 말합니다. 거기서 간호사로서 간호사 업무에 관하여 자문을 오변이 맡는 겁니다. 현재 중재원이든 법원이든 간호 분야에 관한 것도 자문을 그냥 의사 선생님들한테 맡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의료법상 의료인 간의 업무가 구분됩니다. 간호 업무에 관해서는 간호사가 제일 잘 알아요. 저는 그 부분은 자부합니다. 국내에서 임상을 진하게 겪고 온갖 생쇼를 다 하고 변호사를 하면서 이쪽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간호사 업무에 관한 자문 분야가 독립적으로 인정받고 그걸 제가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간호사들이 간호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의료 현장 관련된 법적 교육을 받는 겁니다. 학교도 될 수 있고요. 신규 간호사님들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에도 포함됩니다. 모교를 포함해서 몇몇 학교 또는 병원 등에서 특강 형식으로 불러주시더라고요. 좋은 변화죠. 거기서 나아가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그에 관한 법적 교육들도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게 꿈입니다. 미리 알고 그 상황에 닥치면 좀 덜 당황하거든요.
당황하는 건 똑같아요. 정도만 달라지지. 간호사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무엇을 안 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 범위를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스스로의 업무를 수동적으로만 생각하시게 되면 시키는 대로만 하게 되고요. 어느 순간엔가 두 손으로 직접 위법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행위자가 되는 거예요, 빼박.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방어를 해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죠?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죠. 아마 저만큼 간호사를 잘 대변하는 변호사가 국내에 없을걸요? 이상 그곳에선 무슨 일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오변의 중환자실 간호사 이야기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바빠서 촬영이 늦어지니까 편집자이신 금손 남편님이 아마 지나가는 말로 하셨던 것 같은데 길어도 뭐라 안 할 테니까 일단 빨리 찍어 하셨었는데 길어도 너무 길어진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번외편으로 찍은 건데 반응 좋으면 좀 더 오변 개인적인 내용으로 한 번 더 간호 관련 생각을 나누는 것도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중환자실 간호사 출신 오변은 구독과 좋아요를 강요합니다. 방향 맞나? 감사합니다.